그대 눈동자에 Che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퍼입니다. 오늘도 시네마틱 퍼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지고 나온 영화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 원작 소설을 21세기 버전으로 너무나도 재밌게 어답테이션인데요. 큰 인기를 끌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죠. 우선 저랑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디카프리오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디카프리오의 굉장한 빅팬이거든요.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최고 엘리트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간 전 애인 데이지와 그녀를 찾는 빈곤한 농부가정 출신의 개츠비의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룹니다. 그대의 로맨스가 이 영화의 큰 줄기이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가지치기가 되어 영화의 재미 요소를 더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개츠비의 정체, 귀족 엘리트 가문과의 갈등, 미쳐버린 미국의 소비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시대적 배경, 굴법과 합법을 아슬하게 넘나드는 미국의 부호들, 초호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들은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소재와 장치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 4명, 개츠비, 데이지, 톰, 닉과 어울리는 향수들을 뽑아볼 텐데요. 먼저 향수를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이 영화를 더욱더 재밌게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 2가지 한번 찝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가지를 알고 영화를 시청하시게 되면 더욱더 흥미롭고 흥분되고 이 꽉 찬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에 따른 화려한 연출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최고 호황기였던 1920년대 The Rolling Twenties 화려하게 보여주는 시대적 배경을 설정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아메리카 드림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국제정세에서 미국이 대영제국을 앞서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흥 부호들이 미국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유례없는 초호황을 맞으며 미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뒷받침하듯 화려한 BGM과 미국의 소비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출 요소 등 당시의 시대상을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스럽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20년대 자산 버블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장면은 역시 개츠비의 화려한 파티죠. 매일 밤 개츠비의 파티에서는 정치인, 기업인, 재력가, 갱스터들이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파티뿐만 아니라 럭셔리 스포츠가 샴페인, 엘리트 가문의 소재들은 당시 미국의 경제 수준을 잘 보여주어서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대리만족을 느꼈던 영화입니다. 개츠비는 1920년대를 21세기 버전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의 아드레날린을 잘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하나 더, 20년대는 미국의 금주령 시대입니다. 하지만 금기는 언제나 달콤하듯 미국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던 시대가 1920년대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사회적 신분차별.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으로는 개츠비, 데이지, 닉, 톰, 조던이 뉴욕의 한 시내 호텔로 놀러가는 장면입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엄청난 감정선이 교차되며 각 캐릭터들의 역할과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개츠비와 톰이 이 데이지 때문에 말싸움을 하는 장면에서는 손에 땀이 질 만큼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개츠비는 올드 스포츠라는 호칭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친구, 동료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1920년대 미국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던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드머니의 상징인 톰은 이런 것들을 두고 개츠비가 부자 흉내를 낸다고 느끼며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개츠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옥스포드맨은 너같이 그런 분홍색 정장을 입지 않아.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며 너의 돈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봐라. 사람들 앞에서 개츠비의 치부를 하나둘씩 파헤치죠. 데이지 때문에 개츠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톰은 이미 개츠비에 대한 사전조사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뉴욕에 온갖 불법 일을 하며 번 돈이고 아무런 출신도 아닌 근본 없는 놈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개츠비의 컴플렉스 트리거를 건든 셈이죠. 왜냐, 그 자리는 데이지와 함께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던 자리인데 데이지가 또 개츠비를 떠날까봐 말이죠. 개츠비는 톰에게 말합니다. 데이지는 널 사랑한 적이 없어. 단지 너의 돈과 배경을 사랑했을 뿐이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데이지는 널 택했을 뿐이다. 너와 결혼한 건 단지 너의 돈 때문이다. 데이지는 날 사랑한다. 지금 나는 너희와 같이 돈이 있고 데이지를 지킬 수 있다. 데이지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가 이 장면의 킬포입니다. 톰은 다시 개츠비에게 말합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와 너는 달라. 네가 아무리 대저택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처럼 비싼 옷을 입어도 너는 단지 불법 일을 하는 갱스터야. 나와 너
그녀와 너, 우리와 너는 달라.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고 핏줄부터가 다르고 시작부터가 달라. 네가 아무리 우리처럼 되기를 꿈꿔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 너와 나는 달라. 참 말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요. 더 흥미로웠던 거는 이성을 잃었지만 귀족 흉내를 내며 매너를 지키는 개츠비, 이도저도 못하는 물질 만능주의, 아름다운 바보 데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팝콘각 잡고 있는 닉, 올드머니 가문의 우월함에 가득 찬 톰. 제이 개츠비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이자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베일에 쌓인 미국 최고의 부호 개츠비는 사실 빈민가 출신의 인물입니다.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 집을 떠났고 귀족의 양아들로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을 이뤄냅니다. 양아버지에게 귀족층 교육을 받으며 귀족들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데이지라는 아름다운 옛 연인 때문이죠.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간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개츠비는 대저택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를 열었고 미국 부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매일매일 데이지를 기다립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1920년대 물질주의 부호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미국의 호황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극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 세련되고 우아한 애티튜드,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 소설과 영화는 개츠비가 남자들의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게 그려졌습니다.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개츠비는 이를 숨기기 위해 끝없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습니다. 출신 배경과 가난이 데이지를 잃은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츠비는 화려함과 비극, 꿈과 현실,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인물로 영화의 중심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통해서 당시 미국 사회의 모순과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지만 개츠비라는 인물을 이미지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향수는 톰 포드의 Fucking Fabulous였습니다. Fabulous는 질감, 컬러, 그리고 당돌하고 파격적인 네이밍까지 모두 향수 그 자체, 그 본연을 표현합니다. 진귀한 우드, 플라워, 달콤한 향신료가 조화를 이루며 여기에 관능적인 레더향이 어우러져서 태폐적이면서도 동시에 럭셔리한 이미지의 향수입니다. 가죽과 향신료의 조화로운 블렌딩은 꽤나 충격을 주지만 고급스럽고 관능적이며 화려하기까지 한 향수라 제이 개츠비와 굉장히 잘 오버랩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비즈니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세상이 보는 개츠비는 화려함과 동경,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대단함과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은 Fucking Fabulous, 이 향수 그 자체입니다. 톰 포드 Fucking Fabulous는 중선적인 그 매력이 향의 매력을 더욱더 디벨롭 시키는 독특하고 강렬한 향수입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향 덕에 호불호가 조금은 있는 향수지만 화려한 파티처럼 특별한 이벤트에 잘 어울리는 파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향수라 개츠비에게 톰 포드의 Fucking Fabulous 뽑아봤습니다. 극 중에서 데이지 뷰캐넌은 개츠비의 옛 연인이자 상류층 여성, 그리고 미국 최고의 부호 톰 뷰캐넌의 아내로서 초호화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매력적인 캐릭터로 원작 소설에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돈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지는 캐릭터 자체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그녀를 통해 당시 미의 기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지는 1920년대 미국 상류층의 공허함과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아메리카 드림의 허상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또 그녀의 캐릭터는 영화의 주제인 부와 사랑, 그리고 꿈의 실현 불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현실 반영 명대사를 많이 남겼는데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I hope she'll be a fool. That's the best thing that I can be in this world. A beautiful little fool. 나는 그저 내 딸이 이쁘고 아름다운 바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이 인생을 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데이지에게는 이름답게 그냥 예쁘기만 한 꽃향수,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향수를 뽑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싱그럽고 여성스러운 향수인 데이지 향수는 플로럴 우드한 향수입니다. 순수하고 낙천적인 정신과 청춘의 열정과 자유로움이 표현되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향기로 젊고 예쁨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순하지만 순진하진 않은 데이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입니다. 마냥 예쁜 꽃향기가 데이지의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향수 뽑아보겠습니다. 예쁘고 어린 꽃이 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향수 추천드립니다.
톰은 미국의 상류층 명문가 출신으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데이지의 남편입니다. 개츠비가 입대를 한 사이에 데이지와 결혼을 했고 미국의 대표 귀족이자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느 영화들처럼 재벌가 캐릭터답게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출신에 대한 자부심과 세상과 자신은 다름을 과시하며 1920년대 시대적 상류층 특권 의식과 도덕적 타락과 20년대 부호들의 쾌락적인 삶을 대변해주는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는 Born Rich, Came From Money, Old Money 등 미국의 부호 자체인 캐릭터입니다. 1920년대 시대적 배경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라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당시 미국의 부자들의 주 수입원은 부동산, 주식 같은 불로소득이었기 때문에 톰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초호화 스포츠와 유흥을 즐기며 굉장히 워너비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과 외모, 성격들을 미뤄봤을 때 저는 톰을 보면서 에르메스의 때르 데르메스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에르메스 하면은 최고급 브랜드잖아요. 톰은 재력 그 자체의 인물입니다. 출신, 재력, 외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물로 제게 에르메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버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브랜드를 보면 별 특징 없이 그냥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과시와 화려함은 좀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에르메스의 빅팬은 아니지만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은 감히 탐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긴다고 생각합니다. 때르 데르메스 향수는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남성 향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을 표현한 향수로 자연과 대지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얼씨한 향수입니다. 우디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으로 신선하고 흙냄새가 나는 듯한 독특한 조화를 에르메스스럽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며 제가 얼씨한 느낌의 향수를 좋아하는지라 에르메스 향수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강렬한 우디향은 톰의 묵직한 성격을 잘 표현하고 깊이 있는 베트베르, 생동감 넘치는 그린 베르가몬, 그리고 페퍼의 조화는 건강한 부어를 잘 표현해주는 향인 것 같아 톰에게 뽑아봤습니다. 영화는 닉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개츠비의 이웃이자 친구, 데이지의 사촌이자 톰의 동창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중서부 출신의 젊은 채권 중개인으로 묘사되며 모든 사건과 스토리에 외부인의 제3자 시선으로 관찰합니다. 독자와 관계, 개츠비와 데이지를 연결하는 전체 스토리의 중심이 되며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극 중에서 역할은 크지만 캐릭터적으로 큰 특색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만 또 순수한 면으로 미국의 상류 사회와 타락한 사회, 개츠비의 비극적 이야기를 경험하는 인물로 이야기의 사건들을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도덕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중립적인 미국의 클래식한 청년입니다. 닉에게는 르라보의 어나더 13 향수를 뽑고 싶습니다.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는 정육각형의 향수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아주 독특한 향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르라보 컬렉션 중에서 탑 랭커에 위치해 있는 향수 중 하나입니다. 중성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향수로 우디함과 진하고 강한 살냄새가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어디에도 누구와도 아주 멋스럽게 매치하기 편하며 독특하고 세련된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뇌색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암브록스 베이스 머스크 노트에 중독성 강한 묘하게 자스민, 모스 등 세심하게 선정된 성분들로 강렬함과 매혹을 더해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츠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어울릴 것 같은 향수들을 뽑아봤습니다. 향수와 제 최애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흥분된 저만큼 여러분들도 흥미롭고 유익했던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더 골저스하고 더 패블러스하고 더 판타스틱한 향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쿠퍼였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